were so many dead. Infected and non-infected alike. There are many kinds of death. 23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 아포칼립스 좀비물의 레전드 28년 후에 공식 오프닝 공개였습니다. 자, 분위기 살벌하죠. 오늘도 예고편 속 모든 떡밥 싹 다 분석해볼게요. Day of judgment. There's no discharge in the war. 어두운 터널 안에 서 있는 3명의 남자. 이들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이때 빨간 눈의 남자가 한 사람을 덮치고 남자의 얼굴을 물어뜯는 모습을 시작으로 28년 후에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There were so many dead. 뒤어 보이는 이번 영화의 배경, 이 섬을 지키는 방어용 무기. 이곳은 조수건만의 차로 길이 생기는 장소로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살이 꽂혀있는 허수아비, 그리고 그 다음 장면, 강가엔 수백이 넘는 시체가 정렬되어 있고 이 사람이 이를 하나하나 소각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평화로운 배경의 끔찍한 장면. 이 마을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 생존자가 사망한 감염자, 비감염자의 시체를 모두 일일이 태우고 있죠. 이미 이러한 죽음은 일상이 되었고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Infected and non-infected alike. That's why our home is so precious. 이후 하나둘씩 변해가는 좀비들, 소각장 근처에 보이는 십자가 묘비, 여기엔 시체들의 이름과 나이를 기재한 팻말도 보입니다. You know, I feel he's a bit young. He's ready, Jenny. 이후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이들. 이번 영화엔 12살짜리 주인공 스파이크가 등장하고 그의 아버지인 제이미, 어머니 아일라까지 등장하는데, 이들은 홀리 아일랜드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며 영국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아버지와 통과 을의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바로 이 장소, 뼈의 사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6, 11, 5, Once you walk onto that mainland, there's no rescues. moving up and down again. Don't. 첫 장면에 보였던 그 길, 두 부자는 이 길을 통해 마을을 나서는데, 이렇게 화면 중간중간에 보이는 낙서, 이는 좀비들을 표현한 어린 꼬마들의 그림으로 이렇게 세 발의 화살이 꽂혀있고 아까 보였던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며 이들을 패스트 원스라 칭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인간들만큼이나 빠르고 이렇게 화살로 대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장면에 보이는 지도, 이번 영화의 배경인 하트 모양의 섬, 바로 주인공들의 공동체인 홀리 아일랜드를 그리는데, 이는 영국의 북부인 노선벌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28년 넘게 이 작은 마을이 생존하고 있었던 거. 지도에 쓰여있는 세부 지명들을 보아 이 섬의 사람들은 신앙에 의존하고 있고 이곳을 군사적 방어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엔 린디스판 코즈웨이, 시간에 따라 단절과 연결이 반복되는 그 경로죠. Look at what's in front of you. 그렇게 홀리 아일랜드를 벗어난 두 부자, 둘은 조심스레 한 외딴 집을 발견하고 숲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좀비, 이를 스파이크가 직접 겨냥하는데, 그런데 이때 여기 한 남자가 좀비들에게 쫓기고 두 부자 또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네, 한 프레임씩 등장하는 장면엔 감염자들, 이들의 외형과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 오늘 저녁 다 먹었다. Count the bullets in the bandoliers. 멀리서 섬을 향해 달려오는 두 명의 부자, 자세히 보면 한 명의 좀비가 쫓아오고 Drop. They will get the top of you.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구출을 준비하는 모습. 이후 보트에서 내리는 7명의 나토군, 이 중 한 명이 다리를 쩔뚝거리고 이때 벽 위에서 한 명의 좀비가 떨어지며 나토군마저 이렇게 감염돼 버립니다. There are many kinds of death. 이후 엄마 아일라와 이동하는 스파이크, 이들은 폐건물이 된 주유소 안에 들어오고 뒤따라 뒤틀린 좀비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엔 이렇게 알 수 없는 연기가 가득 차 있고 다음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보아 두 모자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 즉 가연성 가스로 이곳을 가득 채웠고 뒤따라온 좀비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Some are better than others. 자, 다음 장면에 보이는 이 남자, 이번 영화에서 의사를 연기하는 랄프 파인즈.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영화에 힌트를 던지는데, 이번 영화는 광적인 감염자들의 끔찍한 전염병, 그리고 소수의 감염되지 않은 공동체가 함께하며 28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려줄 의사를 찾는 한 명의 어린 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어머니를 이끌고 영국 북부를 지나가지만 그 주변엔 숨은 감염자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그들은 선한 의사 한 명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이 의사가 랄프 파인즈인 거죠. 그는 두 모자를 바로 이 장소, 뼈의 사원으로 데려오고 짧게 등장하는 감염자의 모습. 네, 이번 영화는 이렇게 빼빼 마른 좀비도 뚱뚱한 타입의 좀비들까지 존재하죠. 아까 첫 장면에 등장했던 터널, 이 남자가 빠따로 나트곤을 후려치는데 아마 이분이 좀비들의 우두머리, 의식을 가진 형태의 좀비가 아닐까 싶고, 이후 갓난아기를 들고 나오는 아일라, 아마 그녀는 출산을 위해 의사를 찾아왔고 이렇게 버스 안에서 아기를 낳은 것으로 보이죠. 이후 두 모자를 쫓는 좀비, 앞서 공개된 해골 좀비가 등장합니다. 지난 티저가 공개된 후 이 장면의 해골바가지 좀비가 1편의 주인공, 바로 킬리언 머피의 짐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은 앵거스 닐이라는 모델이며 우연히 보일 감독과 만나서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머피 형 닮긴 했어. 산 어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모자, 아일라는 두건 쓴 좀비를 공격하고 투석기를 통해 불붙은 화살을 내리꽂는 이들, 마지막엔 주인공 제이미가 표효하며 이 다리를 건너간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This is a glorious day. Day of judgment. My children! There's no discharge in the war. 그리고 예고편의 마지막,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신부의 모습을 끝으로 28년 후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배경에 흘러나오는 의문의 음성, 7, 6, 11, 5, 9 and 20 miles today, 4. 이는 19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인 부츠로 배우 테일러 홈즈가 낭송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이는 2차 보어 전쟁 당시 영국군들의 심정을 나타내고 이번 영화의 섬뜩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번 영화는 2007년 개봉했던 28주, 이로부터 무려 18년 만에 공개됐는데 전작인 28주의 설정이나 개연성이 좋지 못했고 1편의 각본가인 알렉스 가린드는 28주는 매끄럽지 못하고 덜 창의적이었다. 이 영화는 전작의 감성을 해쳤으며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전체를 거의 망칠 뻔했다. 또 이번 영화의 감독인 데니 보일은 공식 캐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바로 전작인 28주의 설정, 결말을 공식적인 세간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진행된 Q&A, 여기서 각본가 알렉스 가랜드는 이 영화를 공식 캐논으로 고려했으며 파리가 핵폭탄을 맞은 상황으로 가정했다 라고 밝힙니다. 정리해보면 두 분 다 2편의 설정과 결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뭐 공식 캐논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진 않고 그냥 잘 못 만든 영화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영화는 새로운 트릴로지, 28년 후 시리즈의 첫 작품이 되며 두 번째 영화는 뼈의 사원, 마지막 영화인 파트 3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더 마블스의 감독 니아 다코스타가 연출을, 마지막은 다시 데니 보일 감독이 연출을 맡고요. 아쉽게도 킬리언 머피는 이번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향후 트릴로지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쿠퍼인 제프 스나이더에 따르면 그는 2편의 카메오로 등장하고 마지막 3편에선 주연을 맡게 된다 라는 내용까지 공개됩니다. 네, 이번 영화에 머피의 짐이 등장하진 않지만 결국 시리즈의 마무리를 짓게 될 것으로 보이죠. 이번 영화의 메가폰은 데니 보일, 28일 후에 데니 보일이 다시 돌아왔고 1편의 각본가인 알렉스 가랜드 또한 합류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줄 예정인데, 아포칼리스물의 정수를 보여줬던 이 영화, 28년 후의 소식은 계속됩니다.